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대책을 만들겠다. 지금 다가오는 이 복합 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MF 때는 이제 일국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도 위기도 어떻게 보면 뭐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파급될 뻔했지만 어쨌든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좀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되었던 이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정책을 주관하시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이 고통을 좀 인내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게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보면서 민주당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의 여러 강론들에 대해서는 민생우선 실천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응하고 있고요. 이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 측면의 문제들을 좀 살피면서 정부의 대책을 만드는 조언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이 경제안보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아주 유효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 반해서 정부의 경제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근본적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까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외교적 노력, 또 여러 가지 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전략적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도 굉장히 저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얻었던 경제적 피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좋은 선생님들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 과제들을 잘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토론 결과 내용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내용에 녹여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에 설치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국회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교섭단체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설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관계로 좀 시작이 늦어졌는데 오늘 토론회가 워낙 지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조금 까먹더라도 시간에 그러니까 압박을 받지 말고 좀 충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밥은 먹고 점심은 제대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현장도 가고 또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 간담회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경제 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지금 국제대학원 원장님 맡으셨잖아요.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셨고 또 우리 이왕희 교수님, 최필수 교수님, 이창민 교수님, 김영주 박사님께도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호 의원님과 또 그 의원실, 그 여러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안보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그런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공급망을 흔들어놨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 질서 재편에 여러 가지 크게 영향을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로 인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장이 있었는데 이 세계화의 흐름도 지금 여러 가지로 훼손되고 있고 또 이런 변화된 흐름 속에서 경제 전략이 곧 또 안보 전략이 됩니다. 이 큰 변화의 태풍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치포 동맹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로 재편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건데 뭐 첨단 기술 확보가 그 중심에 있겠죠. 이 경제, 정치, 군사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성이 큰 이 첨단 기술의 패권을 쥐고 공급망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큰 전략이 지금 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의 핵심 반도체의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의 어떤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전 세계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셈법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고 국익 우선의 외교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따 중국 관련해서 발제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명실공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대중 의존도를 이 교역 금융에서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외교 전략이 진영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청와대 최상목 경제수석이 얼마 전 나토 회의에 가서 탈중국 발언을 했을 때 정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뭐 당장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가 요동을 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무지와 경솔의 피해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어떤 정치적 결정들, 외교 영역에 있어서 또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아주 이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이게 더욱 중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으셔서 5년간 운영을 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이런 정책이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교 통상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고 어떻게 보면 새 정부에서도 계승했어야 될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다 지금 폐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이게 탈중국을 외칠 게 아니고 중국은 중국대로 중시를 하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면 될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방역은 방역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민생은 민생대로, 비록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정 운영은 정부 여당이 1차적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답답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토론해 주시고 또 우리 특위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